B2C 스타트업 전문 기업 평가 서비스 플랫폼 돈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기업 특성상 재무정보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는 기업 신뢰도 측정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돈조는 비정형 데이터를 중심으로 스타트업을 평가합니다. 평가 대상 기업의 산업 동향, 거시지표, SNS 반응, 그리고 뉴스 기사 등 비재무적인 요인을 변수로 하여 기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합니다. 특히 스타트업 관련 앱 리뷰와 기사의 경우 크롤링하여 RNN과 DNN 기술을 통해 긍정과 부정 평가를 한 후 이를 변수로 추가합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CV 기반 스태킹 앙상블과 XG 부스트 모델을 활용하여 기업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투자를 원하는 개인이나 기업 등에 제공됩니다. 실제 돈조의 웹사이트에서는 기업 평가 결과와 투자 정보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성 분석 결과를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2C 스타트업 전문 기업 평가 서비스 플랫폼 돈조. 안녕하세요. 돈조팀의 발표를 맡은 서웅영입니다. 저희는 비재무제표를 활용하여 기업 성공 여부를 평가하고 그것을 웹으로 서비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를 선정한 이유입니다.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왼쪽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한 것처럼 세 가지 방법으로 조달받습니다. 이 중에서 돈조는 투자자금 유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과는 다르게 금융 이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VC 투자 유치 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없어 재무 안정성이 유지되고 대외적으로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기에 추가 자금 조달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돈조는 비재무 데이터를 활용하여 스타트업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VC 투자 유치의 기준점 역할을 하고자 서비스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돈조는 타겟 기업을 B2C로 한정했습니다. B2B 기업들은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에 SNS 리뷰와 같은 비재무 데이터가 현저히 부족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반면에 B2C 기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매출에 크게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하여 B2C 기업을 대상으로만 서비스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개요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는 총 6명으로 각각 데이터 크롤링, 감성 분석, 웹 제작, 최종 프레임 구축 등을 담당했습니다. 프로젝트에 사용한 도구들로는 파이썬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분석 툴, 데이터베이스, 웹 개발 툴 등이 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돈조가 제시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돈조는 개인과 B2C 스타트업의 SNS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고 투자자나 정부, 은행의 요청을 받아 분석 결과를 제공하면 스타트업은 안정적인 투자를 받아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희는 이러한 순서를 통해 투자 유치 가능성 평가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구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스타트업 투자 단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투자 단계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 구분됩니다. 초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는 시드 단계,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시장에 진출하기까지 투자를 받는 시리즈 A, 사업을 안정시키는 시리즈 B, 자체적인 수익 활동으로 사업 확장이 가능한 시리즈 C와 그 이후의 시기와 규모에 따라 구분되는 DE 등의 단계도 있습니다. 저희는 기업의 성공 여부는 시리즈 B 투자에서 결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였습니다. 트레인 대상 기업은 지금까지 운영 중이며 시리즈 B 단계 이상인 기업 또는 운영을 중단한 기업이고 테스트 기업은 현재 서비스 운영 중이며 투자 단계가 시리즈 B 미만인 기업들을 선정했습니다. 저희 돈조는 투자 단계보다는 투자 순서에 집중하여 그 순서에 따라 시기를 분류하였습니다. 같은 투자 단계에서도 투자 횟수만큼 분류하여 각 투자 단계의 차이를 두고 투자 단계가 되돌아온 경우도 그대로 분류했습니다. 스타트업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저희는 거시지표, 뉴스기사,
SNS 데이터, SNS 고객 반응, 뉴스 기사 반응, 잡플레인의 데이터 등을 사용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저희의 세부 프로세스 구조입니다. 거시지표, SNS 데이터와 고객 반응, 뉴스 기사, 그 외 잡플래닛, 투자자의 정보 등을 수집하여 총 99개의 칼럼을 생성하여 평가 모델을 학습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미미박스라는 기업을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에서 B로 넘어가는 기간을 잡아 그 기간의 환율, 국내 총생산 지수와 같은 거시지표를 평균값으로 계산하여 넣고 같은 기간의 SNS 반응, 뉴스 기사, 산업 동향 등을 긍부정평가하여 수치화를 진행했습니다. SNS의 경우에는 100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인 문장으로 뉴스와 산업 동향은 부정은 0, 긍정은 1로 분류해서 분석에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감성 분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SNS와 네이버 기사 두 가지를 다른 방법을 활용하여 문장 긍부정 라벨링을 진행했습니다. SNS는 앱 리뷰 별점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라벨링을 진행했고 네이버 기사는 KNU 한국어 감성사전, 기세 감성사전 자료, 기사 감성사전 수작업을 통해 직접 감성사전을 구축하여 긍부정 라벨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워드2백, BILS팀을 활용하여 감성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워드2백을 이용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어를 숫자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원핫 인코딩과 워드2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핫 인코딩은 단어 간의 유사도를 파악할 수 없고 벡터의 차원이 너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워드2백은 벡터끼리 유사도도 구할 수 있고 원한 인코딩에 비해 저차원의 벡터를 생성하기에 워드2백 방법을 사용하였고 그중 더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판별된 스킵그램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단어와 네이버 단어의 관계를 파악하여 원한 인코딩보다 적은 차원의 벡터를 도출하는 워드2백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SNS 긍부정 라벨링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리뷰와 별점을 이용하여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별점이 1, 2, 3점인 리뷰를 부정, 4, 5점인 리뷰를 긍정 리뷰로 라벨링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 리뷰 중 평점이 4, 5점이지만 실제로는 부정적인 리뷰가 다수 존재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플 리뷰 수작업을 통해 긍부정을 분류하여 부정 리뷰어의 분류형을 해결했습니다. 저희는 SNS 감성 분석 사용 모델로 DNN, BILSTM, 워드2백과 BILSTM 이렇게 총 3가지 모델을 구축하여 100가지 문장을 판별해보며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예상한 것처럼 워드2백과 BILSTM 두 가지를 혼용한 모델이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가 BILSTM을 사용한 이유입니다. RNN은 사람이 문장을 읽는 것처럼 이전에 나온 것들을 기억하면서 단어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장이 길어질수록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발생하여 긴 시간에 걸친 의존성은 학습할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양방향 LSTM인 BILSTM을 사용했습니다. BILSTM은 나중을 위해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셀을 추가하여 오래된 시그널이 소실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RNN은 거꾸로 하면 학습하는 표현을 완전히 바꾸기 때문에 시퀀스를 양방향으로 처리하는 BILSTM을 사용함으로써 성능 또한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감성 분석 테스트를 할 때 에폭 11을 기준으로 과적합이 발생하기 때문에 11에서 멈추어 효율을 높였습니다. 네이버 기사 및 산업 동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앱 리뷰와 다른 방식으로 감성사전을 구축했습니다. KNU 한국어 감성사전과 배포된 감성사전 자료, 기사 감성사전 수작업을 통해 하나의 긍부정 사전을 구축했습니다. 예를 들어 긍정사전에는 투자, 체결, 인기와 같은 단어들이 수록되어 있고 부정사전에는 정리해고, 논란, 처벌과 같은 단어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SNS 감성 분석과 유사하게 워드2백과 BILSTM을 활용하여 긍부정 평가 모델을 생성했습니다. 감성 분석 테스트를 할 때 에폭 9 이상에서 과적합이 발생하기 때문에 9에서 멈추었고 이를 통해 긍부정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앞에서 완성된 피처들을 종합한 최종 데이터 프레임 평가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돈조가 조사한 정보들 토대로 기간에 따른 평균 데이터들을 넣었고 범주형 변수들은 원한 인코딩으로 수치화했습니다. 그 결과 99개의 칼럼과 482개의 행이 있는 최종 데이터 프레임이 완성되었습니다. 최종 평가 모델을 진행하기 전 한 가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메이저 클래스인 성공 기업과 마이너 클래스인 실패 기업 데이터 개수가 차이가 많이 나서
임밸런스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임밸런스드 데이터로 학습하면 모델의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에 스모트를 활용하여 메이저 클래스와 마이너 클래스 간의 임밸런스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모트를 활용하면 데이터 변형 우려가 있기에 저희는 스모트 전과 스모트 후 두 가지 데이터로 모두 학습한 후에 비교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모델은 각각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MLP 클래시파이어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모델의 교차 검증을 실시하여 얻어진 값들을 다시 XGBoost로 결과를 도출하는 CB 스태킹 앙상블을 만들어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보시는 표는 앞서 말씀드린 모델들에 대한 0과 1에 대한 F1 스코어, 어큐러시, AUC 값을 표로 시각화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스모트 전에 CB 스태킹 앙상블을 통한 XGBoost 모델을 채택했습니다. 네 가지 지표로 평가해본 결과 스모트 전과 스모트 후 모두 CB 스태킹 앙상블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XGBoost로 구성한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스모트 전과 스모트 후 중에서 결정을 해야 했는데 저희의 서비스 목적은 성공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F1에 대한 F1 스코어를 비교했을 때 두 가지 모델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모트로 인한 데이터의 변형 위험을 감수하며 스모트를 활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스모트 전의 CB 스태킹 앙상블을 통한 XGBoost 모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와 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데이터베이스 프로세스 아키텍처입니다. 고객이 요청하면 웹 서버에서 컨트롤러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보여줄 페이지를 제작하여 보여주는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입니다. 각각 회사 정보, 투자 정보, 워드 클라우드, 최종 예측을 의미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 회사 정보의 회사 이름을 받아서 나머지 3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돈조는 수집한 데이터 및 분석 결과를 웹에 구현했습니다. 총 4가지 유형의 페이지로 메인, 스타트업을 검색할 수 있는 서치, 감성 분석을 통해 유튜브, 다음 카페, 네이버 뉴스의 긍부정 키워드를 나타내는 워드 클라우드, 스타트업의 투자 정보와 성공 가능성을 제시하는 프레딕트 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제작한 웹페이지를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해서 구현했습니다. E2C를 이용해 인스턴스를 만들어 기본 설정으로 컴퓨터를 만들었고 RDS를 통해 오라클과 연동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여 MySQL을 이용해서 마리아DB에 적재하고 EBS를 통해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결론과 보완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모델을 이용해서 평가한 결과 모델 정확도는 91.72%였고 각각 성공한 기업 27개, 실패한 기업 1개, 총 28개 스타트업을 학습한 결과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계점도 있었습니다. 먼저 감성 분석의 정확성 문제였습니다. 지도 학습을 위해서 어플 리뷰로 학습 데이터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평가한 데이터는 블로그와 유튜브, 다음 카페 등의 리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형성되는 인베딩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예측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데이터를 더 많이 학습하고 유튜브는 유튜브의 인베딩 공간, 다음 카페는 다음 카페의 인베딩 공간을 형성한다면 더 높은 예측도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공 기업과 실패 기업의 데이터 개수가 불균형했습니다. 데이터의 균등이 테스트 기업의 예측 정확성을 올릴 수 있는데 실패한 기업의 데이터를 확보가 어려워서 이 부분에서 예측도를 올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이후에 실패한 기업의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한다면 실패한 기업과 성공한 기업의 데이터와 균형을 이루어서 더 높은 예측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로 컴퓨터 파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메모리의 부족으로 3만 건의 리뷰가 넘어가면 더 이상 크롤링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메모리를 가진 컴퓨터를 이용하여 더 많은 데이터를 크롤링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저희 돈조가 생각하는 기대 효과입니다. 투자자, 돈조, 은행, 스타트업, 정부가 협업하여서 스타트업 투자를 더욱더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한 것이 기대 효과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